자,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욕을 했으니까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선택하고 그렇게 불만족하진 않아요. 매우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잘 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현대기아를 사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의 차값을 지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외제차나 사지 이걸 사냐는 말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스팅어 사고 그렇게 뭐 외제차한테 꿀린다거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불만족스러워 하지도 않아요. 정말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완성도와 이 정도 성능을 내주는 차가 없어요, 사실. 많은 차를 구매 리스트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고, 오늘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차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에겐 다르겠지만 일단 공간 활용이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차를 물론 그냥 일반 세단으로도 타야 되지만 전 배달 갈 때도 이 차를 쓰거든요. 단체 배달이나 이렇게 짐을 많이 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 뒤 시트를 접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짐을 실습니다. 거기에 꽤나 많은 짐이 실려요. 한 10개도 넘게 들어가요, 박스도. 꽤 큰 거가.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옵션하고 전자기기에 뭐 오류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자기기에 오류가 뭐냐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외제차 저희가 BMW를 3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고장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고장. 특히나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갔어요. 고치는데도 돈도 막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새 차를 샀는데도 서비스 기간인데도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수리할 때는. 근데 이 차는 아직 뭐 당연히 아직 너무 짧게 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초반부터 분명 BM은 오류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디지털 뭐 계기판이든 이런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든 모든 것에 약간의 오류들이 가끔씩 있었고 버퍼링도 심했었는데 이 차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되게 그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 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서비스예요. 일단 서비스가 정말 너무 좋아요. 서비스 설문조사를 하면 자꾸 안 좋게 나오고 뭐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현대기아차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거든요. 다른 브랜드를 안 받아보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BM 탈 때도 너무 서비스가 어려웠었어요. 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고 차는 항상 거의 맡겨두고 2박 3일은 맡겨두고 와야 되는 수준이었었는데 이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가면 그냥 한 3-4시간 있으면 다 고쳐서 줍니다. 웬만한 건 다 수리해줘요. 그리고 이 차에 또 서비스를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도장면하고 엔진오일 교환에 대한 거. 근데 뭐 스팅어가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네요, 기아 내에서는. 그러면서 이 찾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세워진 곳에 차를 직접 기사가 와서 가지고 가서 고친 다음에 다시 갖다주는 시스템이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사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 예약 시간에는 제가 가긴 힘들거든요. 정말 애매한 시간에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11시, 12시, 뭐 10시 반. 근데 저는 절대 그 시간은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찾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옵션 중 하나는 일단 이 내비게이션, 센터 디스플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직설적이고 뭐 오류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차선을 잘못 들어가도 거의 뭐 바로 버퍼링 해가지고 버퍼링 거의 없이 바로 경로를 찾아주더라고요. 좋았어요. BM이나 벤츠, 뭐 아우디는 어디였지? 아무튼 그들의 내비를 사용했었을 때 정말 별로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불편했고 길도 없어요. 가끔씩 하늘을 납니다, BM 내비를 사용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일단 우리나라 시스템에 잘 갖춰졌기 때문에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주행하면서 꽤 빠른 시속을 밟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200까지는 안 갔었는데 190이 넘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드는 그냥 컴포트 모드였었거든요. 스포츠 모드도 아니었는데 서스펜션 세팅을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고속 안정성이 꽤나 높더라고요. 그렇게 불안하다는, 맨날 현대기아 차를 타면은 120km, 130km만 밟으면 되게 불안한 점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차는 생각보다는 불안한 점은 잘 없었습니다. 고속 안정성을 꽤나 잘 잡아놨어요. 그런 거는 또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롤은 살짝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절대 이 스팅어를 타고서는 스포츠 모드를 넣더라도 칼치기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아마 슬립이 일어날 것 같아요. 칼치기에서 자세 잡는 것도 어려워할 것 같고 버거울 것 같아요. 차도 무겁거든요. 일단 직진으로 고속 항속으로 달릴 때, 크루징 할 때는 정말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이 스웨이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스웨이드가 처음에는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느낌도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데 오랫동안 차를 사용하기에는 안 좋은 재질이거든요. 이런 스웨이드, 이런 무슨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재질들은 옷감 같은 재질이잖아요. 따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사용하면 좀 꿉꿉해지고, 특히나 습기 이런 거에도 많이 취약하거든요. 한번 물이 튀기거나 물이 뭐 맺혀 있으면 닦아내기도 힘들고, 특히 여기 A필러 같은 부분에도 꽤나 많은 오염물을 묻는 구간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소업체를 항상 써야 되나요? 그래서 실내를 청소할 때는 항상 그냥 이쪽 트림 부분만 하고 있어요. 이쪽 가죽 부분하고 천장은 어떻게 제가 청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3을 큰 엔진이죠. 뭐 저 같은 30대 초반에게는 이 정도 차도 되게 과분하고 좀 큰 차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지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서비스나 뭐 차량 뭐 고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 들 건 일단 없어요. 엔진오일도 6회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 들 건 없고, 지금 당장 제가 돈 들어가는 거는 기름하고 할부 내역이겠죠? 할부하고 기름인 건데, 기름은 정말 많이 먹긴 합니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기름은 아무리 잘 밟아도 고속에서도, 아직 오일을 교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에서도 10km, 11k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내에서는 거의 6.6km, 7km대예요. 고급유를 넣어주고 싶은데 저희 또 동네에는 고급유 주유소가 잘 없어요. 많이 아쉬워요. 고급유 주유소가 좀 여기저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고급유를 안 넣어서 고급유 라인을 넣어놨다가도 그 주유소가 고급유를 다 뺐더라고요. 요즘 다시 다 리모델 하는 주유소도 고급유 라인을 다 빼고 일반유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이런, 나중에 정말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은 다 강남에서만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강북에서 특히 저는 기름에 있는데 이쪽 주변에서 고급차 뭐 나중에 진짜 슈퍼카 사면은 고급유는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유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주 엔진오일 갈아주죠 뭐. 슈퍼카를 사야 말인 건데 언제 사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아닌데 현대 기아차의 장점이고 우리나라 차의 장점이죠. 에어컨 시스템이에요. 제가 에어컨 시스템은 일반적인 분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에어컨을 전부 옵션처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어컨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에어컨도 정말 셉니다. 정말 추울 정도로 강하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에어컨 시스템, 특히 자동차 에어컨은 심지어는 이게 다운 시켰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예전에는 에어컨 한 15년 전 거 현대기아차 에어컨 틀면은 여기 송풍구에서 거의 냉기 그 수증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강력했던 걸 사용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은 오히려 다운 시켜놨어요. 이 부분을 너무 추워서 그랬나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에어컨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추워요.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예전에 타 브랜드, 뭐 해외 브랜드들 에어컨 시스템을 켰을 때
정말 별로 시원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도 BM을 처음에 운영했었을 때 에어컨 켰었는데 고장이 난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냉각 가스가 샜나 싶을 정도로 시원하진 않았었어 가지고 센터를 몇 번 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회사 측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어컨이 너무나 셌던 거예요. 너무 센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에어컨 정말 좋은 걸, 빵빵한 걸 잘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설명을 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살짝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엔진오일 교환하고 좀 스포츠 주행을 좀 격하게 해보면서 진짜 이 차가 어떤 느낌일지, 스포츠카로서 성능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때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에 또 빠른 시일에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